네, 안녕하세요. 학교를 잇고 학교를 잇다 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은 대개 1953년부터 초등학교 의무교육으로 학교에서 인간다움을 키우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이번 프로젝트는 인간이 인간뿐만 아니라 모두와 어우러지며 공존하는 방법을 배우는 새로운 학습 공간을 제안합니다. 저희가 선택한 은혜초등학교는 서울 기준 멧돼지 출몰 빈도 1위 은평구에 위치합니다. 은평구는 북한산과 불광산이 있는 지역으로 이 지역 주민들은 주거지 확장을 위해 산을 개간했지만 이로 인해 자연과의 갈등이 생겨났고 이러한 갈등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평한 땅을 넘어 위생적인 땅을 원하였습니다. 1970년대에는 전국적으로 쥐잡이 운동이 이루어졌고 쥐약의 대규모 사용으로 쥐가 사라지면서 여우도 거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중간 포식자인 여우와 살개 부재로 멧돼지나 고라니 등의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며 생태계 평형이 파괴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인간이 거주하는 지역으로도 들어와 갈등이 더욱 유발되었습니다. 은혜초등학교는 인구 감소로 폐교되었으며 불광동의 공동화 과정에서 주로 노령층만 남아있는 지역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불광산의 경사가 급한 지역에 위치하여 이동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한때는 중심에 위치하여 최단 등굣길의 장점을 가졌지만 폐교 후 재개발된 아파트 지역과 미개발된 주거지역 사이의 수평적 흐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갈등을 넘어 인프라 접근성 불균등으로 인한 커뮤니티 분열로 이어졌습니다. 불광산과 북한산에는 멸종 위기종인 토종 여우, 수리부엉이, 삭, 북한산 달팽이 등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먹이로 사용될 수 있는 굴참나무와 은사시나무 등의 군락도 발견되었습니다. 저희가 설정한 시나리오의 유저들입니다. 멸종위기종인 붉은 토종여우는 열매를 좋아하는 잡식성 포유류로 언덕에 굴을 파서 생활합니다. 또 다른 소포유류의 굴을 확장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번식을 위해서는 생활소음에 대한 둔감화 훈련이 필수적이며 직접적인 대면보다 소리와 냄새 같은 인간에 대한 간접적인 만남이 좋습니다. 저희는 학교라는 공간을 비워진 공간에 자연을 담아낼 수 있는 화분이자 생태계 평형 복원의 시발점으로 바라봅니다. 다음은 이노베이션을 위한 4가지 제스처입니다. 첫째, 인간은 자연을 끊어가며 개간하지만 자연은 연속적입니다. 식생들이 불광산에서부터 이어져 자연스럽게 쏟아질 수 있도록 지형의 무생물적인 요소들을 복원합니다. 둘째, 어떠한 새로운 장치를 삽입하기보다 학교를 구성하는 가장 보편적인 모듈들을 해체하고 일부 삭제함으로써 자연이 관입될 가능성의 공간을 확보합니다. 셋째, 은혜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불광동 커뮤니티의 기존 길을 연결하여 사람과 자연이 직간접적으로 상호작용하고 호혜적 관계성을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동선을 조성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의 구성 요소들을 가구 단위로부터 재활용하는 자연 친화적인 방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세부 핵심 프로그램인 여우 복원 프로젝트는 불광산의 자연을 사이트 내부로 흡수시켜 자연화하고 여우를 기르고 방사하는 사이클을 통해 여우 개체수를 증가시켜 생태계 평형을 회복합니다. 저희의 사이트를 핵심 지역, 불광산을 완충 지역, 북한산을 전이 지역으로 설정하여 여우가 안정적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인간이 보조합니다. 단면 계획상 끊어진 자연을 복원하고 빈 학교 내부의 작은 생태계를 구성하여 인간과 자연이 서로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공생관을 형성하였고 후면에 배치된 건물에 여우연구소나 인간들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을 두었습니다. 먼저 저희 프로젝트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아파트 재개발 지역에서부터 학교 복도를 지나 은평 구립도서관 앞 미개발 주거단지까지 이어집니다. 또한 이 길은 기존 불광 생태공원의 등산로인 생각숲길까지 연결됨이 보입니다. 다음은 기존 은혜초의 리모델링 전 1층 도면이고 복도와 일정한 모듈로 분할된 교실 공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부 파사드와 기둥을 제외한 다른 요소들은 모두 삭제했고 이로써 자연지형이 더욱 수월하게 내부로 관입될 수 있습니다. 언덕을 기반으로 자연과 여우는 스스로 공간을 구획하고 파헤치고 또 증축하고 연결할 것입니다. 다음은 상층 도면입니다. 초등학교는 우리 모두가 6년간의 유년기를 보내게 되는 공동의 인식성이 매우 강한 공간입니다. 레노베이션 과정에서 이 복도를 남겨둔다면 불광동 커뮤니티의 공동성 회복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간들은 다음 도면과 같이 복도와 세로벽을 남기고 삭제하였으며 이 벽에는 사물함으로 재활용된 조류를 위한 서식지로 활용됩니다. 교실 일부를 발코니처럼 남겨 자연을 감상하며 잠시 머물러 갈 수 있도록 세미 퍼블릭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학창 시절 복도를 거닐며 옆반 친구들에게 인사하듯이 이 자연 속 인간 통로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사람 대 사람의, 외부적으로는 사람 대 자연의 우연한 만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단면상에서는 신규 개체와 기존 개체를 합사하기 위한 검역실 등 보건 필수 시설이 하부에 여우 연구소가 상부에 위치합니다. 3, 4층에서는 멸종 위기종 박물관과 같은 상설 전시실이 있으며 평생교육실 등의 커뮤니티 시설로 주민 간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공생관 단면입니다. 새들이 열매를 먹고 사물함 서식지에서 생활하면서 배설물을 씨를 통해 학교 내부로 운반할 것이며 이는 여우와 소동물의 먹이로 클 것입니다. 여우의 특성상 먹이를 여기저기 묻어두고 저장하기 때문에 2차적으로 씨앗이 학교 운동장 등 내외부로 퍼져나갈 것이 예상됩니다. 하부에 보이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은 학교 가구를 해체 및 재조립하여 만든 동물용 수직 이동 수단입니다. 경사면에 우수 저장 시설을 경사를 따라 매립하여 화장실을 개조한 야생동물들이 목을 축이는 우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상상한 보행 통로의 아래 부분에 복원된 자연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기존의 건축이 본 용도를 다했을 때 과감히 일부 영역을 자연에게 반환하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시간에 따라 인간 통로로서 활용도가 없어진다고 한다면 이 건축은 남은 부분까지도 자연에 점진적으로 반환되어 스며들 준비를 할 것입니다. 폐교로 초등학생들의 웃음소리가 없어 줄어가는 것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폐교 리모델링은 건강하게 학교를 잊어가는 따뜻한 마무리이자 지형과 사람과 자연과 커뮤니티를 잇는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재밌게 잘 들었고요. 이 프로젝트의 첫 출발인 이제 멧돼지가 도심을 많이 출몰해서 네네. 그것을 좀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멧돼지를 좀 포식할 수 있는 여우를 정식 방사하자는 출발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의 이제 폐교를 여러 가지 지형도 복원하고 고려하는 건데 좀 전제에 대한 수용성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이 많이 들고 그것조차도 이 사업의 전개 과정이나 시나리오에 충분히 녹여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현재 한국 사회에서 여우를 정식시켜서 방사하려고 하자면 현재 멧돼지 문제보다 더 큰 위협으로 느끼거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고 특히나 북한산 서울 도심 인근에 있기 때문에 또 과연 여우가 멧돼지를 포식할 수 있을까? 여우가 멧돼지는 안 먹고 다른 짐승을 잡아먹으면 어떡하지? 많은 그런 실험적인 과정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생태계에서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가? 사람들이 우려와 부정적인 시선을 어떻게 잘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프로젝트 시나리오에 들어가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혹시 그런 고민을 좀 어떻게 했었을까요? 물론 저희도 많이 고민했던 사례고 멸종 위기종 복원에 관련해서 이제 시민들의 의견을 조사한 그런 자료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곰 복원과 뭐 여우 복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곰 복원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제 사람들이 좀 위협적으로 느끼는 것이 많았고 여우 복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그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하는 실제로 그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을 공격하거나 그런 면보다는 생태적인 이로움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 두 번째는 사실 여우 같은 생물들은 직접적으로 멧돼지를 가서 공격하는 식으로 개체수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멧돼지나 고라니들의 새끼들의 그 숫자를 조정함으로써 전체적인 그 개체수를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도움이 되고 또 죽은 사체 같은 것을 분해하는 분해자의 역할로서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태계 평형이 깨진 구역에서 어떤 돌파구로서 많은 연구자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개체라고도 합니다. 네. 혹시 이제 일단은 폐교를 활용한다는 거는 앞으로도 이제 지금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만 초등학교 학령 인구가 엄청난 속도로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주제를 다루고 우리가 앞으로 폐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아까 이제 보니까 저 이제 이번에 건축을 봤을 때 이렇게 공용부를 남겼더라고요.
지금 요 네네. 마지막 페이지 보니까 이제 뭐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언급이 있길래 네. 혹시 이제 그런 비장애인 접근성에 대해서 조금 건축적으로 고려해봤던 사항이 있다면 좀 말씀 부탁드려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지역은 굉장한 그 경사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굉장히 노령 인구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보시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아니면 이제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 포함이겠죠. 그 반대 부분으로 예를 들어 도서관을 이용하고 싶다거나 한다면 이 학교를 뺑글 돌아서 그 가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물리적으로 그것을 이제 복도 내부와 이렇게 브릿지를 통해서 다 연결을 해서 그리고 저희가 브릿지를 놓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의 코어 부분을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연장하는 식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물리적으로 있는 것만으로도 난 여기 가고 싶은데 그걸 충분히 그 있는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처음에 이제 그 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인식의 전환이나 우리가 그러니까 뭐 지금의 여론조사로 괜찮다. 여론조사의 결과 고문 좀 무섭지만 여우는 괜찮다라고 했던 게 아마 단순한 하나의 사건만으로도 확 뒤집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여기서 받아들여야 될 거는 우리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이제 그 안전하다라는 것에 대한 사실은 그 수용 범위 같은 것들이 다시 재조정도 돼야 되고 그래서 아까 약간 교육의 프로그램, 리서치 프로그램 같은 게 더 들어와야 될 거라고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은 사실 여기에 그냥 단순히 지나가면서 향유하고 즐기고 사람끼리 이렇게 더 좋은 자원으로 공간 자원으로 활용이 되고 하는 것 외에도 알고 배우고 학습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의 기능이 계속 소프트하게 사실 계속 이렇게 들어올 거라고 계속 이제 아마 이 장소를 계기로 그런 것들이 계속 더 늘어날 거라고 하는 그런 상상하고 계속 같이 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알면 알수록 우리가 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그게 그냥 우리가 사람은 안전하기만 하고 하나도 이제 우리가 경계로 이미 삼고 있는 그런 안전의 범위를 하나도 안 변했는데 이런 공간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우리가 알면서 서로 사실 어떻게 보면 긴장을 수용하면서도 네, 그 맞아요. 긴장 자체를 수용하는 것이 결국은 전체적으로는 더 큰 스케일의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는 맞습니다. 것들이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 프로젝트에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지금 상상하고 프로젝트를 사실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여기 뒷부분 후면에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상설 전시나 뭐 기획 전시 같은 걸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로 이제 바꾸려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여우에 대해서 만약에 조금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하자면 여우는 원래부터 북한산에 살고 있던 동물들이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앞에서부터 전제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인재적인 요인에 의해서 감소된 포식자, 자연스러운 포식자이기 때문에 그거는 인간이 다시 돌려주는 것이 합당한 노력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